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빠르게 둔화되던 미국 물가지수 둔화 추세가 둔화되는 조짐, 둔화 추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1월부터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미국 장기금리가 일제히 다시 상승하는 거 이거 정리를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갈수록 확대되고 조만간 반도체 부문도 무역수지 적자 전환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경제 위기인데, 이 위기에 대한민국 살릴 구원자는 조선업뿐이라는 점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 2.9%입니다. 사진처럼. 연준의 목표치 2% 아닙니까? 그래서 현저히 높은 상태인데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예상보다 높게 4.2%로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PCE 전망치 3.1%보다도 현저히 높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더 가속되지는 않지만 둔화되는 것도 매우 느리다. 이런 점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발표된 1월 미국의 CPI 물가지수가 이런 걱정을 더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1월 CPI 지수 6.4%로 12월의 6.5%에서 꼴랑 0.1%포인트만 둔화됐습니다. 예상치 6.2%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코어 CPI도 마찬가지로 5.6%로 12월의 5.7%보다 둔화폭이 현저하게 둔화됐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물가를 2%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금융 긴축이 더 오래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전망이 대두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장단기 금리도 일제히 상승하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3.8% 이상으로 올라 있고요.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이번 주에 6.39%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가 마감되는지 이거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지금 1,300원 목전까지 돌아올라 버렸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한번 보시면은 최근 한 달 이전보다도 레벨업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런 거 다 반영해서 3월 22일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이제 다시 사라지고 50bp 올린다는 확률도 12% 이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3월 22일 날 미국 기준금리 25bp를 이거 올릴 확률이 지금 87% 이상이니까 결국 3월에 추가로 25bp 올라가서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드디어 5% 시대가 이게 3월부터 열릴 것 같습니다. 3월 22일부터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것이 아틀란타 연준의 미국 1분기 GDP 전망치 2.4%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2.2%였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도 강력하고, 그래서 경기 연착륙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속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진다, 고고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 우려는 이대로 사라지는 것인지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오늘이죠. 오늘 16일 저녁에 미국의 1월 PPI 지수가 최소한 이거 예상 이상으로만 둔화되면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데, 현재 예상치는 PPI는 5.4%, 코어 PPI는 사진처럼 4.9%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거 이상 둔화되는 숫자를 발표하는지 이게 아주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24일 날 미국 1월 PC 물가지수 이 숫자가 과연 의미 있는 수준으로 크게 둔화되는지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상치는 없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환율이 비교적 크게 하락했죠. 그래서 1,2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건 다시 올라 버렸습니다. 환율 하락하면은 이제 수입 물가 지수가 하락하니까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오르는 것은 한국 경제 전체로는 매우 찝찝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할 그 압박이 이제 더 증가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업종에게는 환율 오르는 것은 호재로 인식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환율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조선업종에 악재된다 이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하락 추세가 1월에도 지금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 몇 장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무역 수지 적자도 사진처럼 아주 무섭게 커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가령 작년 3월에 71억 달러 넘었던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 흑자가 23년 1월에는 10억 불 밑으로 9.8억 달러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도체 부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목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한국의 1분기 GDP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지금 그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에서 소비 침체는 지금 최소한 여전하다. 예? 어쩌면 더 악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최소한 여전하다고 할 수 있고요. 해외 부문 그 수요가 바로 순수출 아닙니까? X 빼기 M. 이게 지금 급격하게 악화되는, 더 악화되는 이런 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예? 무역수지 적자라는 그 의미가. 그래서 이 GDP 그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투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1분기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그럴 조짐이 보입니까?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의 1분기 GDP는 마이너스 1% 내외 역성장 가능성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4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0.4% 역성장했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 상태를 구원할 업종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선업종뿐이라고 봅니다. 23년에 제가 그린 23년, 24년 이렇게 조선업 수출 추정치 그림 같이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23년에 조선 5개사 월 평균 한 30억 달러, 그래서 연간 한 360억 달러 수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는 별로 숫자가 상당히 낮을 것이고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업 수출은 곧 개별 조선 회사의 매출 실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조선업은 수출하면 저게 그대로 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바로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업종 선박을 수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우리가 수입할 것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24년에는 월 평균 한 35억 달러, 그래서 연간 한 420억 달러를 수출할 것 같고 그 이후 25년, 26년에도 이러한 조선업의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즉 조선업종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를 구원할 업종은 조선업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반도체 불황은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재의 반도체 불황이 정말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선업 부분의 달러 유입이 반도체 부문에서의 달러 유입을 능가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부터는 조선업이 대한민국 살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